네. 자, 그러면 사전 접수 종목 볼 텐데요. 오늘 또 로봇과 관련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올라가나? 약간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맞아요. 예. 45,000원에 비중 5%로 딱 들어가셨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 아주 뭐 좋습니다. 좋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4.2% 정도의 수익이 현재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장 때부터 지켜보신 종목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눈여겨보다가 네. 김영일 전문가님이 추천을 해주셨다 그래요. 김영일 전문가가 아침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추천해 주시는 걸 보고 관심 종목으로 지켜봤는데 주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가격대보다는 조금 늦게 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 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최근에 좀 급등과 함께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전망들 또 김영희 전문가님의 의견과 함께 팀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종목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손여로 팀장께서는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키워드 하나 주신다면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추천 종목이니까 말 잘해야 되는 거죠. 아니 싸우셔도 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네. 성장주의 투심이 중요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향후 실적 발표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로봇의 새로운 대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대장.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손여로 팀장부터 성장주의 투심. 뭐 이제 CPI 내려가고 나서는 투심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좀? 네, 우선 뭐 시장 브리핑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님께서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CPI 뉴스만을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 임시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맞아요. 통과가 되면서 갭상승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높게 갭상승을 하면은 조금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지 않을까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호가의 외인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동시호가의 100억 원 이상 주워 담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성장주 투신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2차전지도 괜찮고 반도체도 괜찮고 자동차도 괜찮은데 로봇 관련 종목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제 11월 17일에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기술력을 갖춘 자격을 갖춘 로봇에 한해서는 뭐 공원 인도 이런 쪽 이제 보행할 수 있는 로봇이 이제 허용이 된다는 소식에 어떤 기술력과 안정성을 갖고 있는 종목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T 로보틱스나 뭐 로보티 이제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우리 시장 이제 뭐 하루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자꾸 봐오던 뉴스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 로봇주가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거의 시장을 한 10년 정도 봤을 때 저는 정말 운이 나쁜 세대인가 봐요. 저는 왜요? 6개월 이상 조정장은 정말 많이 겪어봤는데 6개월 이상 상승장은 2번 겪어봤어요. 코로나 때랑 지금이랑. 근데 이제 뭐 제가 괜히 뭐 재수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정말 그렇게 안심하고 뭔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뭐 어떤 뉴스 하나에 갑자기 와르르 쏟아지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니까. 제가 그렇죠? 정말 그냥 벨트 풀고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안 하겠다. 확실하게. 이제 인하하겠다. 이 발언을 했을 때. 근데 이것도 갑작스럽게 딱 나오면은 시장이 빵 가는데 한 달 있다가 네. 2달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때가 단기 재료 소멸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생각한 뉴스랑 시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로봇주의 한 가지 의심을 하는 것은 실적이 생각보다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나 종목을 보더라도 이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전망이 다 맞으면 누가 읽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왔을 때는 바짝 붙잡고 있는데 제가 로봇주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적이 쇼크가 나오거나 예상치를 하회할 때는 뒤도 모르게 돌아서는 모습이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다행히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영업 손실이긴 하지만 매출액이 증가했고 어떤 증설이나 이런 효과로 안정적 실적이 돌아올 것이라 하는데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괜히 이제 리포트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작게 말하거든요. 로봇주의 실적 턴어라운드 시기가 솔직히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장점이 뭐였냐면 삼성이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인데 연간 실적 흑자가 메리트였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적자 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2024년 하반기인가 이제 상장할 때 올해 상반기 상장할 때 리포트 막 나올 때 분기 흑자 시점이 2024년 하반기가 2025년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3분기 적자가 나오면서 이 연간 실적 언제 돌아설까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이제 방구석 전문가인 제가 말하니까 영향이 없지만 막 증권사에서 이런 것들 갑자기 리포트 쓰기 시작하면 투심 돌 수 있거든요. 공신력. 네. 제가 이제 뭐 초를 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도체나 2차 전지나 특히 SK 이노베이션의 SK온이 흑자가 많이 지연됐어요. 거의 1년 반? 네. 그러면서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SK 이노베이션이 푹푹 빠졌잖아요. 제가 뭐 저주를 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추이가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가야죠. 보되 네. 이런 것들은 체크해 볼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손현우 팀장께서는 이제 성장주 투심 그리고 실적 발표 장점과 단점을 이제 동시에 이제 균형감 있게 가져가자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로봇의 새로운 대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새로운 대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의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일단은 뭐 회사에 대한 부분은 잘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시장에 대한 뷰 요거랑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느꼈을 때 CPI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상당히 환호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환호를 한 건데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올라가다가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추세도 살아있고 수급도 살아있기는 하지만 시장을 끌고 가는 그림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약간의 등락폭이 있는 수준? 그러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반도체 소부장 쪽들 보게 되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올 상승이 잘 나왔지만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HPSP나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네. 큰 상승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의 또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했다 정도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생각보다 주도주에서 약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수가 올라가기는 했는데 주도주가 딱 올라간 정도, 지수도 딱 그 정도로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주도주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개별주들이 막 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늘 로봇주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움직임을 좀 받아줬어요. T로보틱스가 오늘 가장 크게 움직여줬는데 제가 로봇주들은 항상 이제 볼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세분화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로봇주들이 서비스 로봇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협동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감속기도 있고 자율주행 로봇도 있고 요런 이제 법들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이슈가 무엇이냐 이제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 이야기잖아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T로보틱스가 이제 관련해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왜 이제 대장으로 제가 표현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잠깐 이제 차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이 구간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1차 목표가를 42,000원 정도 안내를 드렸었고 2차를 한 45,0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높게 들어가신 거기는 해요. 그러면 제가 왜 이제 이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드렸었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최근 이제 이 로봇주 중에서는 수급이 빠르게 들어가 줬습니다.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무언가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또 가장 빠르게 로봇주 중에서는 수급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 구간에 추천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약간의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어떠한 부분이냐? 제가 결국에는 이 구간은 이제 2차 목표가로 설정을 드렸던 게 정확하게 상장 초기의 물량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이제 이 IPO를 참여를 했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또 상장 초기에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시총이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아직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시총이 작거든요. 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뭐 실적도 훨씬 잘 나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 더 커져야지. 이러한 이제 판단하에 이 상장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간의 매물이 두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를 45,000원 정도로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결국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제대로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 이 구간을 못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상당히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뚫어주느냐 마느냐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가장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이 굉장히 판매 채널을 많이 뚫어놨기 때문에 대장으로서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을 봤을 때 T로보틱스가 가장 탄력이 컸다라는 점. 그러면은 T로보틱스가 다가오는 이슈에 대해서 대장으로 움직였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기는 했지만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매물대 부딪히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굉장히 이 구간을 조금 주의 깊게 보면서 전략을 꾸려나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가 로봇의 새로운 대장이었기 때문에 네. 손여로 팀장님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로봇주 중에 내가 하나를 산다라고 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에 대장주를 어떤 걸 꼽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 두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을 혹시 보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색깔이 비슷하면서 달라요. 일단 고르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를 고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의 저력을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딱 어떤 매매는 트레이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과 성장성은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도 후회 안 할. 근데 내가 이 보유 기간을 줄이면서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랑 누가 사고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차트 참고할 그게 없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 참전 뉴스에 상한가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외인기가 정말 수급 좋고 기관 수급이 좋기 때문에 저는 당장 두산 로보틱스에 손을 들겠지만 삼성이 만약에 괜히 삼성이 아니잖아요. 두산한테 밀리지 않겠다고 이제 한종희 부회장도 보핏 이야기하셨고 뭐 로봇 산업 투자하겠다고 막 몇십조 쏟아 붓겠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할까 이건 좀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탄력 보여준다고 하면 내가 내부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겠지만 지금 당장 수급을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네. 확실하게 흑자 전환 가능성은 두산 로보틱스가 확실히 높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수익의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수익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투자 의견은 보유 의견 드리고 손절가는 46,000원 좀 왜냐면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플러스 3% 구간을 잡았어요. 네. 나중에 이거 이탈하면 매도하시고 다시 사시라고 46,000원 잡아드렸고 1차 목표가는 52,000원 잡아드리고요. 52,000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요즘은 또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종목을 딱 선택을 하실 때 실적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쵸. 네, 3분기도 중요하죠. 잘해야 되고, 네. 4분기도 잘해야 되고, 내년 1분기도 잘해야 되고.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이미 상장 전부터 좀 경쟁력 있게 글로벌 기업들하고 뭐 탑4? 뭐 이렇게 좀 들어간다고 좀 들었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일단 3분기 실적은 매출 자체 캐파는 커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영업 손실은 아직까지는 더 확대가 됐거든요. 덩치만 커진 거군요. 네, 덩치만 네. 커졌고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크게 잘 올라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로봇주들은 실적을 아예 안 봅니다. 실적을 아예 안 보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섹터고 성장에 대한 이 투심이 작용을 하는 그런 섹터이기 진짜 때문에 성장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로봇주는 사실 실적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장주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연 얼마나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T로보틱스가 오늘 대장으로 움직이기는 했는데 사실 T로보틱스의 수급 자체가 저는 오늘 뭐 들어온 게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왔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예전 구간, 매물 구간이 딱 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오늘의 수급이 완전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여전히 수급이 살아있는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현재 여전히 수급이 최근에 들어온 거 아직까지 살아있고 바닥 잘 짚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최근에 이 수급이 조금 살아있는 모습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매물 구간 이제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못 뚫어주니까 차익 실현 나왔지만 다시 한번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추세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지 위주로 보시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상장 초기에 시작이 되었었던 구간이 약 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안내를 드리고, 손절가는 일단은 또 이제 이 4만 4천 원 정도, 이 저가 구간을 이탈을 하는 구간이 또 한 4만 4천 원 정도 될 것 같기 때문에 4만 4천 원 정도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분석 다 해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다 이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현호 팀장께서는 이제 장단점 얘기해 주시면서 좀 더 균형감 있게 가는 건데요. 우선 목표가 52,000원, 그리고 손절가 46,000원 제시를 하셨고요. 김영일 전문가 역시 조금은 이제 매물벽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더 깊게 해 주셨습니다. 투자 의견 보유,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4,000원 제시하셨습니다.